지금이 일단 진입하기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점점 문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만큼 질적으로도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좀 대중적으로 좀 쉽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짰지? 이거 혹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 각색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웹소설 분야에 접근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어린 생각인가요? 그게 제일 유리한 지점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공상을 많이 했으면 했을수록 유리해요. 네. 아, 내가 주인공이면 저렇게 답답하게 안 했을 텐데. 특히 뭐 연애 소설 보면은, 연애 드라마 보면은 꼭 지나치잖아요. 아, 지나쳐. 너무 답답해. 근데 난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인 작가들한테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드라마나 영화다. 그러면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처럼 써요. 문법이 아예 다르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문법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외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거 웹툰 되려고 쓴 거야. 웹툰 안 되죠.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웹소설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문법을 익혀야 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땐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초기 투자비라든가 들어간 건 사실 내 시간과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 잃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잃은 거는 내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고시 공부하듯이 막 3년, 4년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한 6개월? 저는 아예 안 봐봤던 사람이라면 3개월은 그냥 일단 글 한번 봐보시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가면은 1위부터 쭉 있어요. 그리고 장르가 요새는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양적으로 25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만지던 사람들이 웹소설이 되게 커지네. 특히 조금 관심 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 작가 하시던 분들, 영화 시나리오 하시던 분들이 넘어와서 뭐 작곡가라든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넘어오면서 유니크한 경험을 살려서 써놔가지고 되게 다양한 장르가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골라서 봤는데 재밌어. 그리고 나도 쓸 것 같아. 특히 제 글을 보면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문장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 문장 호응이 다시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어. 비문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으면 되거든요. 뭐 좀 자신감 얻고 재미가 있고 난 이 정도보다는 내가 더 잘 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3개월 정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보시면. 작가님은 웹소설 작가로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살면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와서는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답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답지 방향 중에 하나가 의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고 전문의 따서 개원을 해서 잘 되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실제로 저 군의관 때는 아직 전역하려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자리 맨날 알아보고 상권 분석하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우연히 웹소설을 나도 한번 써볼까? 어차피 시간이 났는데 군의관은 퇴근도 시켜주고 또 저는 그때 결혼해서 애가 있었는데 주말 부부가 돼서 평일에 진짜 시간이 확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할 게 없으니까 글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반응이 있었고 당시만 해도 작가라고 하면은 되게 가난한 직업이잖아요, 사실. 그쵸, 뭐 부유한 직업은 아니죠. 네. 제가 작가란 직업이. 제가 이제 부대장님한테 저 소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출판은 원래 그냥 해도 된대요. 그래서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한테도 되게 권유를 많이 하죠. 처음부터 글 썼던 사람이 아닌데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답질 향해 가고 있었던 분이 다른 지금 샛길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웹소설을 쓸 때 잃는 게 없는데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는 참 주저하잖아요. 사실 이 영상을 맞습니다. 보고서도 시작한 사람이 정말 과연 몇 명 되겠어요?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눈앞에서 막 멱살 흔들면서 너 이거 써라. 특히 저기 닥터 프렌즈 같이 하는 정신과 친구. 저는 지금 시대적으로 정신과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힐링하는 컨텐츠가. 그렇죠. 이걸 웹소설로 풀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다. 너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을 치유하는 소설로만 써봐라.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써요. 왜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거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를 안 해보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저질러 보면 좋은데
그런 자기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글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글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쓰고 나서 이제 써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그리고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가 쓴 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이불키? 이걸 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이거는 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막 설레발을 떨지 않는다면 이거 내가 쓴 건데 한번 읽어봐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유튜브보다는 확실히 시작하는 게 좀 더 쉽긴 하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일단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뭐 말은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휴대폰만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는 특히 더 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럼 웹소설 작가 되기 위해서 겪었던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작가님 시행착오는 뭐였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걸 쓰기도 했는데 처음에 작가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의 뭐 캐릭터라든지 하는 게 너무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이상으로 품고 있는 소설이, 저는 왕자의 게임이었거든요. 왕자의 게임 같은 소설을 써야겠다. 글 한 줄도 안 써봤으면서.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걸 써버린 거죠. 쓸 수 있는 거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장면은 이제 막 스피디한 판타지인데 등장인물한테 독자들이 애정을 가질만 하면 죽이고 그런 걸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왕자의 게임이 계속 죽었죠. 계속 주인공인 자한테 죽어. 근데 그거는 왕자의 게임이니까 그 사람은 평생 글을 만지던 분이니까 그 전에 이미 쌓아온 필모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내 이상을 향해서 쓴 거죠. 당연히 망했죠.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그래도 의사기 때문에 중간에 의학적인 장면을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수술하는 장면을 정말 수술 기록 쓰듯이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쓴 게 있는데 그 화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냐. 이 사람 혹시 뭐 하는 사람이지? 의사인가? 뭐 아니면 관련자인가? 뭐 차라리 이쪽으로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관계자가 그렇듯이 원래 의학 드라마나 의학 소설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지점인데 거기를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의학적인 거구나. 어떻게 보면 조금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본인이 쓰고 싶은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것, 경험에 기반한 것, 아니면 내가 제일 공상을 많이 했던 부분. 보통 판타지는 근데 어린 분들이 더 잘 씁니다. 사회생활 하면은 사람이 이제 닳고 달아가지고 상상을 못해.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현대로 잡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을 녹일 수 있는 소설을 쓰는 게 유리하다. 저처럼 되도 않는 왕자의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항상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눈에 또 안 보이는 것들인데 작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명칭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바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쏠 때 권총으로 쐈다고 하면 그 권총이 뭔지 눈에 안 보이잖아. 예를 들면 뭐 기관총에서 뭐 승부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가 더 어렵습니다. 판타지는 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요.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런 검을. 묘사를 하려면 상상력이 정말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판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배경을 대부분 생략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들어갔다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병원은 복도 걷고 있다. 복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또 다양한 매체에서 접해놨기 때문에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현대가 배경인 게 되게 유리하고 회사가 배경인 것이 유리해요. 왜냐면 묘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권총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밀덕은 돼야죠. 예를 들어서 권총의 종류라든지 탄피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총알이 어떻게 발사가 되고 맞으면 상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생략할 걸 생략하고 이건 써주면 재밌겠다는 걸 아는데 디테일하게 풀 수 있겠죠. 근데 회사 업무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충 아는 물이니까 그 배경을 생략하는 가운데 내가 맡았던 부서에서만 알 수 있는 디테일한 걸 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작성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인물 관계들 이런 걸 녹이면 독자들은 되게 빠르게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등장인물에 확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야구 소설이 되게 유리합니다.
야구가 그리고 소설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야구는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카운트가 바로 되잖아요. 축구는 드리블을 윙 쪽에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어지간히 묘사 잘하자는 이상 어려운데 이거는 투수가 공을 던졌어. 커브야, 볼이야. 글로만 해도 중계가 되잖아요. 실제로 네이버 TV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실제로 그냥 글 중계를 보잖아요. 네. 실제 경기를 조금 오마주해서 따와도 되고 팀을 따와도 되고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뭐 롯데나 한화 그 팬이었던 작가들이 인기가 많아요. 맨날 지니까 그거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소설에서. 네.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롯데다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선수들만 없는 선수들이고 감독만 없는 선수들인데 누가 봐도 이거 하는 애는 얘는 누구 같아. 현실의 누구를 그린 것 같아. 그러면 훨씬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웹소설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이 글이지만 그 독자가 봤을 때 시각화될 수 있게 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그럼 시각화되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구체적인 명칭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사실 내가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소재가 되게 중요하죠. 이 소재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인풋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소설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은 어느 순간 이거 좀 비틀면 되게 재밌겠는데 이 소재로 나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아직은 나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직은 쓰면 안 되는 단계인 거고 조금 더 봐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본인한테 이미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난 도대체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유튜브로 쓰세요. 이런 소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만의 경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집행이라든지 유튜브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조회수가 언제 떡상을 한다든지 그때 기분이 어떤지 구독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길 가다가 누가 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지점들을 녹일 수 있으니까 고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리면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작가가 될 수 있다. 부업으로 이게 좀 전업으로 시작하기엔 좀 불안하니까. 저는 무조건 겸업을 추천합니다. 겸업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자, 부업으로 웹소설 작가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힘든 점,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요약 정리일 것 같아요. 겸업으로 시작할 때 장점은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런 필명으로 쓰는 거를 문표에서 누가 알겠어요,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거 장점. 그리고 시간만 들어가는 거 장점. 그리고 글을 써서 나만의 세계관을 창작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을 벌어오기 시작할 때는 더 재밌어요. 그게 많은 돈을 벌어올 때는 제일 재밌겠죠? 재밌으시겠어요? 저는 요새 재밌죠. 글 쓰는 게 즐겁죠.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비로소 치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왔던 소설들, 드라마 사실 엄밀히 따지고 생각해보면은 그게 막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유의미한 생산물로서의 가치를 갖지는 않았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치환이 되기 시작하죠. 생산물로서의 가치를 갖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장점이고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리 시간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실패하는 지점들이 100%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데 시간을 이만큼 들였는데 안 됐어. 그럼 그 시간은 내가 고생한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단점인데 사실 다른 부업도 다르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거는 시간만이 아니라 돈도 썼어. 그리고 시간도 훨씬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 단점은 다른 부업들에서도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힘들 수 있고 번아웃이 올 수 있고 한 거는 다른 부업들도 있는데 얘는 덜하다. 저는 사실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되게 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니 유튜브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지금 한마디도 안 하네. 여러 번 추천을 해서 시작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저는 구독자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저는 그리고 저 말고 나머지 둘이 되게 잘해서 약간 엎혀서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또 3명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실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안 돼. 그리고 우리도 이번 영상 진짜 잘 될 거야. 안 터지기도 하죠. 그냥 찍었는데 네. 터지기도 하고.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거는 버리는 영상, 이거는 잘 될 거야 같은 영상 정확히 반대로 됐어요. 유튜브를 아직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내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작가님은
직업적으로 어쨌든 성공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의사,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독자 76만, 그 다음에 웹소설 작가로서도 많은 돈을 벌고 계신데 이 세 개 직업에서 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분야는 다 다르잖아, 너무. 하나는 글, 하나는 영상, 하나는 뭐 의학. 왜 다 좀 잘 됐을까요? 의학은 그냥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주어졌던 과제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루틴을 되게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한다. 네. 정해놨으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그 결과 이제 된 거긴 한데, 좀 공부에 어느 정도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된 것 같고, 뭐 전공의 생활이나 이런 것도 저는 루틴을 되게 중요시 하니까 그냥 그런 거를 잘 견뎠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의사에서 잘 됐냐고 하면은 전문의를 딴 거지, 거기서 무슨 눈에 띄는 성취를 논문을 막 엄청 잘 썼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막 남들보다 훨씬 잘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의사가 된 거다. 의사가 된 거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성취가 멈춘 거고, 유튜브는 정말 운이 좋았죠.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저희 셋이 유튜브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 명이 친하고 아직 개원도 안 했고 하니까 이게 상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좀 재미를 위한 의학 채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정말 우연히 돼버린 거거든요. 저 내과 친구의 와이프가 멀티미디어 쪽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채널 디자인을 좀 해줬어요. 그게 되게 잘 먹힌 거죠. 사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도 물론 기여를 했겠지만 좀 남들이랑 잘하는 애들이랑 해서 잘 된 것 같고, 소설은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거가 맞으니까 이쪽으로는 좀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적성에 되게 잘 맞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인풋도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개 직업 다 잘 되려면 방금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루틴이라는 걸 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좀 지키려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현대인 분들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유튜브든 웹소설이든 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네. 나 이걸로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에 깔고 그 다음부터는 좀 괴로워질 수 있죠. 이미 하나로도 바쁜데 거기서 시간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뭐 점심시간에 밥을 되게 빨리 먹고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점심시간 50분 동안은 그냥 혼자 뭐 하겠습니다. 혼자 시간. 그리고 아침에 좀 더 일찍 가고, 제가 제일 일찍 출근했었거든요, 병원에. 아침에 한 50분 정도 하고. 몸은 괴롭죠. 근데 어찌됐건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만든 루틴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사실 귀걸과로 작가로서 전업을 하면서는 시간이 확 늘었죠. 저한테 주어진 자유시간이 되게 늘어서 지금은 사실 루틴 지키기는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되게 뭐 힘들었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때는 막 밥을 사실 몇 끼 10분 만에 먹어야 되고, 저 메뉴 고르는 게 싫어가지고 메뉴 고를 때 시간이 드니까 그냥 월화수목금 정해놓고 먹었거든요. 제육 돈가스, 제육 돈가스, 제육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것만 먹고, 주커버거 같은 티셔츠 입듯이. 네, 밥도 옷도 그냥 항상 똑같은 추리닝 그냥 입고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줄였죠. 그 낭비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때는 그리고 좀 뭐 저 되게 게임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업을 시작하면서는 그런 거는 못하죠. 작가님이 약간 성취에 대한 욕망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도. 몰랐는데 저는 글을 쓰면서 되게 나한테 그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남들 하는 만큼만 했었는데 글에 대해서는 욕심이 되게 많구나 내가. 그래서 좀 열심히 더 했죠. 이거는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성적이 나타나니까 몇 명이 나를 보고 있고 이번 화 조회수가 몇이고 댓글이 몇 개고 되게 객관화돼 있거든요. 약간 게임할 때 레벨업 하듯이. 그래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사, 유튜버, 웹소설 작가. 어느 직업이 가장 행복하세요? F님들 일단 사과드리고요. 제일 행복한 직업은 저는 작가 같아요. 작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뭐 이미 삼중연재를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쓰고 싶은 소재가 생각이 나고 죽을 때까지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다른 것들은 어찌됐건 몇 살 이상이면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여가지고 작가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웹소설 작가
돈도 뭔가 좀 잘 벌 수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뭔가 좀 지망생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웹소설 작가가 권할 때 가장 먼저 해주는 조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이 일단 진입하기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점점 문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만큼 질적으로도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전에 제 실력 가지고 지금 데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안 먹혔을 겁니다. 점점 그 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그냥 하루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나는 장르 소설에 많이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독자가 작가로 치환될 수 있는 직업이 웹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만 있으면 일단 써볼 수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잘 없어요, 사실. 그림도 시도를 못하지. 시도를 못해요. 그려보면 개발세발 그리거든요. 야, 이거는. 그리고 웹툰도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질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작화는 풀칼라고, 이게 이제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팀 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주 뽑아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계속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근데 글은 어찌됐건 아직도 수요가 더 많고 제 생각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 작가님처럼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웹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만큼 아직도 소수의 리그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얘가 웹툰이 되고 드라마 되고 영화가 되면 이것만 보던 사람들이 계속 독자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느끼거든요. 지금 빨리. 야, 왠지 2022년에 제가 왠지 해볼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유니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너무 유리해요. 너무 유리하고 저도 그렇게 성공을 한 그렇죠. 거고. 사실 그 경험이 소재가 되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거니까.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처럼 사실 수술할 때 칼을 어떻게 쥐고 어떻게 가르고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지.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분위기, 현장 단어를 조금 섞어서 풀어내면은 그게 그냥 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의학소설은 그만하자. 제가 해야 되니까. 다른 쪽에서 파이가 늘어나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아주 뿜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소재도 있고 좋아, 뭐 직장인이든 뭐 의학 전문이든 아니면 뭐 변호사든 회계사든 내 세계관을 녹여서 한번 써볼게 라고 하는데 경험과 소재가 있는데 글을 어떻게 쓰지? 글 쓰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일단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글을 써보면 말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놀라요.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쓰나? 일단 그런 경우에는 글을 좀 봐야죠. 그리고 뭐 작법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제 것만 아니더라도 작법서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질적으로 딱 향상이 되는 지점들이 작법서가 나오기 시작한 지점하고 약간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원래 글을 만지는 사람도 왔겠지만 기본을 갖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웹소설 문법을 익히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인들이 되게 무서운 신인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못 쓰겠다 싶으면 작법서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을 좀 버려보시고, 굳이 제 거 아니더라도 봤는데 맞는 게 있다? 요책 네. 작법서인 거죠? 이게 작법서죠. 이건 근데 소설 형식을 빌렸습니다, 제가.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웹소설의 신, 웹소설스러운 제목이에요. 어그로를 끌어라. 몸소 표지와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채택을 한 거거든요, 일부러. 요 제목 부끄럽지 않았어요, 조금?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다. 웹소설 작가들은 너 요새 못 써라고 했을 요 때 제목이 본인 얼굴이 있고 또 위에 더 갓. 예. 이래야 돼요. 웹소설은 너 못 써라고 했는데 나 망설임 없이 제목 말할 수 있잖아요. 다시 지어야 됩니다. 제목이 좀 부끄러워야.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실 웹소설을 내면은 뭐 SS급 웹소설의 신, 규격 외 웹소설의 신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서점에 둘 수는 없어가지고 제목을 좀 생각했죠. 아무튼 요새는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또 기성 작가분들 중에 되게 꺼리낌 없이 팁을 푸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도움을 좀 받고 글을 쓰면 아마 2022년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1월이라서. 아니,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2022년에 어쩌면 김 작가의 웹소설을 한 편 정도 볼 수 있는. 기대가 큽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로 쓰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먼저 써보시면은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은 인생에 되게 열심히 사시고 자기 개발을 굉장히 좀 잘하실 분 같아요. 자기 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팁 예. 딱 하나만 주고 가신다면. 사실 새해가 돼서 다짐을 해서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안 하던 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걸 인정하시고 일단 하나라도 하기로 정하셨으면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어제 좀 무리했는데 이런 생각을 핑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핑계를 대지 않고 하기로 했던 일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할 수 있고 점점 파일을 늘려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작가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마 루틴 같은데 예. 시청자분들도 그 루틴을 만든다면 올해 원하시는 것들을 뭐 하나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이낙준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